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2부 출발지 시와헤드 시작됐습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역시 좀 우려했던 대로 2분기 잠정 영업이익 7조가 안 된 6조 9천억 원이라고 하죠. 사실 갤럭시 S6 그리고 S6 엣지 판매 부진이 역시 그대로 실적으로 연결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매출은 잠정 매출이 2분기에 48조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휴대폰을 생각 외로 많이 못 팔았기 때문에 휴대폰이 포함되어 있는 소위 IM 부분의 영업이익이 한 3조 5천억이 조금 안 된 3조 정도밖에 안 되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추정인데요. 왜냐하면 잠정 실적이 발표될 때는 부문별 실적을 알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된다면 삼성전자 주가가 어제 많이 빠졌다곤 해도 주가가 충분히 PER 9배, PBR 1배 수준에서 매력적이라고 해도 향후에 잘 갈 가능성, 좀 슈팅할 가능성은 조금 낮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휴대폰 부분에서 동력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마이크론 실적이 부진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PC 쪽의 수요 부진 그리고 가격 하락의 이 사이클에서 삼성전자도 어쨌거나 일정 부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SK하이닉스와는 조금 다르게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부분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정도에는 반도체 부분에 기대를 걸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냉정하게 얘기해서 3분기도 HMC 투자증권 노근찬 센터장님은 기대할 것이 별로 없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가전 부분은 2분기하고 3분기 비슷할 거고 아마 휴대폰 쪽에서 3분기도 조금 만약에 판매가 덜 된다면은 반도체 쪽에서 커버를 해줘야 되는데 이 휴대폰 부분의 부진 그리고 반도체 부분 커버 이 시소가 어느 정도 폭이 맞춰져서 3분기 실적이 나오느냐는 일단 3분기까지 가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삼성전자 주가의 모멘텀이 어떤 것이 있겠느냐 제가 여쭤봤었는데요. 일단 엘리엇의 삼성전자 지배구조 이슈 관련한 계속된 공격은 오히려 주주 환원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뉴스다라고 보시면서 주주 환원 정책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지금 최근에 계속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같이 원화 약세 국면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환율과 주주 환원 정책 즉 배당 정책에 힘입어서 삼성전자 주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삼성전자 관련된 센터장님의 뷰 다시 한번 정리해서 전달해드렸고요. 어제 3% 정도 빠졌기 때문에 오늘 얼마나 뚜껑 열리고 나서 반등해 줄지도 관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그리스 우려에도 불구하고 뉴욕 증시가 많이 안 빠져서 간밤에 마감이 됐는데요. 그렇지만 유가는 7%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유가의 급락 어제 정유주에 타격을 미쳤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질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기술적 반등이 조금 조심스럽게 예측되는 구간 속에 있는데요. 잠시 후 개장가 들고 저는 다시 오겠습니다. 네, 7월 7일 화요일장 이제 막 시작하려 합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이 역시 눈높이가 많이 낮춰진 상태 정도로 나왔고요. 의외로 뉴욕 증시의 그리스 우려에 대한 첫 반응은 나쁘지 않았다라는 점 키워드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유가는 7% 넘게 급락했는데 두 분 전문가 모시고 개장가 그리고 이후의 전략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그리고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함께해 주시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김진경 연구원님 개장 전 체크 포인트 이제 막 개장하고 있는데 체크 포인트와 함께 개장가 짚어주시죠. 어제 급락했었잖아요. 미국은 별로 안 빠졌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오늘의 가장 큰 이슈라고 하면 아무래도 삼성전자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삼성전자가 실적 발표를 했었고요. 영업의 6조 9천억 원 정도의 좀 결과를 내놓았는데 사실은 작년에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조금 이제 낮게 나온 수치이기도 하고요. 또한 시장에 대한 이제 기대치로 좀 못 미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 오늘 국내 증시 조금 삼성전자의 좀 큰 여파가 좀 다가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쨌든가 이제 그리스 우려감도 함께 작용이 되고는 있지만은 삼성전자가 일단은 오늘 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앞으로도 좀 여러 이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삼성전자의 경우가 어쨌든 이제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을 내놓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시장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다만 어느 정도 삼성전자에 대해서 기대치 이제 눈높이는 어느 정도 좀 낮아진 상황이기
전자이기 때문에 그래도 생각보다 큰 폭의 좀 우려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의 경우에도 삼성전자 이제 수급이라든지 주가 흐름 꼭 한번 좀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선물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선물 지수의 경우는 0.5%가량 상승한 249선에서 좀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선물 지수의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으로서는 한 248선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력 확인을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느 정도 좀 248선 단기적으로 봤을 때 이 부분을 좀 지지를 해내준다면은 그래도 쉽게 한 255선까지는 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단 코스피 좀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0.6%가량 상승한 2067선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늘 일단 시작은 좀 소폭 이제 반등이 좀 나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혹시라도 장 막판에 어떤 좀 삼성전자라든지 그리스 우려감이 만약에 부담감으로 좀 작용이 된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조금 하락 반전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는 장 막판까지도 좀 보수적으로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도 0.77%가량 상승한 765선에서 시작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그래도 다행히도 시장에 대해서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단기적인 좀 매물대라고 좀 생각을 했던 750선은 좀 강하게 돌파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한 770선을 돌파할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지금 환율의 경우는 사실은 큰 변동사항은 좀 없습니다. 다만 한 1,100원 선에서 어느 정도 좀 지지력 구간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 환율이 한 1,120원대 부근에서 움직여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늘 의외로 삼성전자 역시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 그 정도의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6조 원대 후반이요.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마이너스권으로 출발했었다가 플러스권으로 올라옵니다. 하이닉스를 같이 끌어올리고 있는데 지수는 2067포인트, 어제 종가보다 15포인트가량 위쪽이고요. 코스닥이 급반등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764선까지 1.7% 급반등 중에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업종별 분위기 얘기 더 들어보고 싶은데요. 오현진 멘토님도 삼성전자 실적 어떻게 보셨는지 그 부분 같이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제 사실 증권과 정유, 조선 급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던 간에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삼성전자가 폰문을 열었는데 실적이라는 게 항상 그렇죠. 컨센서스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냐, 기대치 대비해서 어떻게 나오냐 이 부분이 중요한데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어쨌든 7조 원에서 7조 1천억 원대에 형성된 것에는 못 미쳤지만 6조 9천억이면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거의 근접하게 맞췄다. 그렇죠. 우려에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실적이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다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에 의해서 삼성전자 현 시점부터는 조금씩은 반등을 시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분명히 앞으로도 이 프리미엄 스마트폰의 판매 위축은 나타날 겁니다. 중저가 스마트폰이 뭐 더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이라든지 샤오미라든지 LG전자 등 후발주자들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은 삼성전자와 애플의 이 양강 체제를 갈수록 조금씩은 무너뜨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어찌되었던 간에 앞서 앵커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반도체 부분이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메워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2분기에 지금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시스템 반도체의 적자가 크게 줄어들거나 흑자 전환이 성공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메모리 반도체에만 반도체 부분의 그 매출 비중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다면 앞으로는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이 비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 시스템 반도체가 기존의 메모리 반도체보다 시장이 4배 이상 더 커요. 그런 시장에 지금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니까 삼성전자의 그 반도체 부분 외형 성장은 계속해서 커질 것이다. 앞으로 실적이 크게 스마트폰 판매 둔화로 인해서 위축되거나 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좀 장기적으로 보자면 헬스케어나 사물인터넷 부분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아주 길게 보자면 이제 분할로 모아갈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실적이 공개되고 나서 오늘 불확실성 해소에 조금 주가도 반등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비메모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부분에 대한 기대를 좀 보여주셨습니다. 오현진 멘토님, 오늘 업종별로 어떤 특징이 있나요? 네, 오늘 업종별 흐름 보면 역시 코스닥 시장이 1.7% 강세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의 코스닥 시장에서 강했던 섹터군들이 또 계속해서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약간 업종별로 등락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단 코스피 흐름부터 보시면 의약품 업종이 3%대 거의 급등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혈생명과학 19%, 명문제약 8%대, 영진약품 7%대 반등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게 증권입니다. 오늘 지수가 좀 급반등식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증권 업종이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는 것이다. 다만 어제장에서 이제 밀린 폭만큼 반등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어제장 사실 증권주가 굉장히 세게 밀렸어요. 그런 데 따른 반발 매수가 조금 유입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겠고 역시 의료 정밀 업종 의약품과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이제 매수 상위권에 좀 올라와 있고요. 음식료 업종이 좀 선방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리온 같은 경우 5%대 강세입니다. 중국 부분에서의 성장성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반영되고 있고요. 여름 수혜주로 분류되는 빙그레가 좀 올라오는 모습들, 그리고 자몽에이스를 내놓으면서 이제 저도수의 그 경쟁에 참여한 하이트진로가 바닥권에서 완만하게 올라오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도주는 계속해서 잘 팔릴 것 같은데 어찌되었던 간에 뭐 무학 같은 종목들은 이제 기존의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되었죠. 하이트진로가 현재 시점에선 가격 메리트에 의해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이다 보고요. 건설주도 오늘장 1%대 좀 반등하는 모습, 난광 토건이 7%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밀리는 업종 화학업종입니다. 아무래도 간밤에 국제유가가 급락했기 때문에 화학업종이 오늘 투자 심리가 약간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도 유가 급락에 비해서는 마이너스 0.7% 상당히 선방하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2분기 실적이 화학주는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학주에 대해서는 어제 국제유가가 급락했다고 빠르게 파시기보다는 실적까지는 확인을 하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지수가 올라가니까 전기가스, 그러니까 경기 방어주는 좀 조정을 받습니다.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0%대 조정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제약주 3.18%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과 이제 제일바이오 12%, 7%대 급등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의료 정밀기계, 비금속 매수 상위권에 있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조정받는 업종은 섬유의료와 방송 서비스인데 사실 이건 조정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 코스닥 시장이 1.7% 아주 급반등을 보여주기 때문에 사실상 코스닥의 전 업종이 지금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오늘도 양시장의 제약주, 바이오주가 아주 돋보이는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양시장 모두 반등하지만 반등이 훨씬 더 코스닥 쪽에 강하게 나와주고 있는 그런 아침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수급을 봐야 되는데 어제 양시장 2% 넘게 급락하는 데 있어서 외국인 기관 누가 더 많이 파다 경쟁하듯이 정말 많은 매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까지는 눈치를 봤다면 어제는 마음 잡고 3천억 가까운 순매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무엇보다 투심권의 연속적인 매도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날이기도 해서 오늘 수급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도 사실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아침부터 수급 상황을 본다면 외국인이 다시 한번 코스피, 코스닥 양 시장 모두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네. 현재 코스피 시장 좀 수급별로 살펴본다면 개인만이 한 450억 원 정도의 좀 매수로 보여지고 있지만은 외국인은 420억 원 정도, 그리고 기관에게는 한 20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도 좀 외국인과 기관 좀 동반에 이제 매도가 나올 수가 있다면은 코스피 시장도 자체적으로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 한 42억 원 정도, 기관의 경우는 한 29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 개인만이 한 72억 원 정도의 매수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스닥 시장 좀 수급 상황을 본다면 거의 다 좀 개인들의 매수가 뒷받침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개인의 매수가 지수를 좀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업종별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좀 업종별로는 외국인이 대부분 좀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어제의 경우는 외국인이 좀 대부분의 업종에서 좀 매도 우위를 보여왔습니다. 그럼 가장 큰 폭의 이제 그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 화학 업종의 경우도 외국인 한 158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는 한 23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전기전자 업종의 경우 한 109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는데 현재 이제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아무래도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좀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아무래도 외국인의 좀 매도로 좀 이끌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전기가스업은 반면에 좀 기간만이 한 2억 원 정도 소폭 매수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수 장비라든지 유통업종 어제 대부분의 조금 그 주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업종들 위주로 현재 외국인과 기관 양 매도를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업종도 마찬가지로 현재 외국인 한 27억 원, 그리고 기관의 경우가 한 2억 원 정도 매도를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코스닥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코스닥 상황의 경우는 좀 기관에서 어느 정도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기관의 경우 현재 좀 IT 그 하드웨어 쪽에서 한 10억 원 정도 매도로 보여지고 있고요. 화학이나 제약업종의 경우 외국인이 조금 큰 폭의 좀 매도를 나타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반적으로 아직 코스닥의 경우는 좀 수급 현황이 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은 오늘의 경우는 아무래도 삼성전자 실적 발표로 인해서 IT 부품 업종의 수급도 꼭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일단 오늘의 수급 별로 좋지 않아서 지금 반등을 해주고는 있는데 장 끝까지 살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김진경 연구원님께서 계속 해주고 계십니다.
자, 지금 코스닥의 상승폭이 조금 더 커져서 1.7% 764.85까지 벌어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은 어떤 모습 보여주고 있을까요? 오늘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KB 외환 선물로 가보죠.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달러와 같이는 좀 조용했었는데 이상하게도 유로 달러는 일단 1.10은 어떻게든 사수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스 우려가 여전하지만 이제 내일 새벽에 또 긴급 정상회담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도 있는 듯한데요. 오늘 원달러 어떻게 개장했습니까? 네, 오늘 서울 시장은 어제 종가와 같은 수준인 1126원 50전을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에는 상승폭을 좀 더 키우면서 1127원 80전까지 상승했습니다. 그러다 이후 다시 상승폭을 줄이면서 시간 현재는 1126원 7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보합권에서 출발한 것은 달러화의 주요 통화 대비 방향성이 둔화된 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투표가 반대로 결정된 이후 어제 아시아장 개장 직후에는 위험 회피 심리가 극도로 강화되면서 엔화의 강세와 위험 통화 약세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분위기는 진정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특히 그리스의 재무장관이 교체되면서 채무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이 외환시장에서는 엔화의 약세와 위험통화 강세 패턴이 재개되는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달러 엔이 122.92엔까지 상승했고요. 유로달러의 경우 1.1095달러까지 반등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뉴욕장에서 그리스 디폴트 우려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위험 회피 심리는 다시 강화되었고요. 미 국채 수익률의 하락과 함께 달러 엔은 다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달러 원 1개월물은 유럽과 뉴욕 여고의 시장을 거치는 동안 줄곧 달러 엔을 추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위험 회피의 상황에서도 원화가 위험 통화 약세 패턴을 드러내지 않음에 따라서 달러 원 1개월물은 상승폭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도 달러 원은 어제와 비슷한 범위 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글로벌 위험 회피 심리가 상존하고 있는 만큼 달러 원은 하방 경직성을 보이겠습니다만 달러 엔을 추정할 경우 상단이 제한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달러 엔은 지난 새벽 뉴욕 증시 수종과 함께 하락 안정을 받았고요. 위험 회피 심리로 인해서 반등이 여러 개 커 보이지 않은 만큼 오늘 아시아장에서는 방향성이 둔화된 흐름이 예상되고요. 달러 엔을 추정하는 달러 원 역시 방향성이 약화된 흐름이 예상됩니다. 어제 국제 유가가 급락하면서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기대감 역시 약화되는 모습인데요. 이는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명분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당분간 미 국채 수익률이 약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이는 달러화가 자체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요 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기 어려운 배경이 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달러 원은 1121원에서 1129원 사이의 거래 범위가 예상됩니다. 그리스 재무장관 교체로 그리스 우려가 조금 누그러드나 했었었는데 어쨌거나 유가가 급락하면서 달러화 방향도 지금 상당히 흐려진 상태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달러화 방향성의 위험 회피 심리는 있는 가운데 또 엔달러를 추정한다면 좀 방향이 엇갈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셨었는데 오늘은 일단 좀 조용하게 크게 움직일 보폭은 없는 것 같다라고 전망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의 외환시장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7일 화요일 삼성전자 2분기 실적이 발표된 아침 양시장 모두 반등하고 있고 코스닥의 반등이 더 큰 아침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유가가 폭락했지요. 간밤 하루 만에 WTI가 7% 폭락한 날 역시 관련주들의 움직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아까 화학주들의 약간의 오늘 약세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들어봤었는데요. 오늘 항공주가 또 유가 폭락에 아주 수혜주로 분석이 되면서 급반등해주고 있습니다. 충분히 가격 매력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메르스라는 악재도 있었었고 또 관련해서 항공주를 좋게 보는 전문가 그렇지 않은 전문가 있었었는데 유가 폭락은 일단은 호재인데 이것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가 여부는 조금 분석이 필요할 듯합니다. 항공주뿐만 아니라 어제 급락했었던 정유주
유가 급락과 함께 좀 짚어봤으면 좋겠고요. 제일바이오가 유중통에서 중국 시장 진출 소식이 알려오면서 오늘 주가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공정유주에 이어서 제일바이오 분석까지 오멘토님께 부탁드려볼게요. 네, 간밤에 국제유가 폭락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7%대 급락이 나오길래 정말 이제 유가도 완전 투기 상품으로 이제 바뀌는 것이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유가가 그렇게 크게 움직이게 되면 역시 뭐 정유 화학주라든지 항공주가 움직이는 건 당연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항공주에 대해서는 사실 그동안 좀 보수적인 관점을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메르스 악재로 인해서 이제 여행이 줄어드는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달러 가치가 반등을 하면서 워낙 강세가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부분들, 국제 유가가 더 이상 하락하지 않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항공주를 밀어 올렸었던 호재들이 하나둘씩 사라졌다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보수적인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부분이 다시 한번 조금씩은 개선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그동안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긴 했지만 그간 낙폭에 비하면 반등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보거든요. 현 시점에서는 이제 가격적인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항공사 수송수가 지금 전주 대비해서 8% 정도 개선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6월달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출국자가 크게 줄어드는 모습이었는데 7월 들어서는 조금씩 이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전의 여객률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반등을 하거나 아니면 횡보 정도는 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다만 현재 유가 수준에서는 항공주에 들어가는 그 제트유라든지 항공유의 가격이 충분히 낮아지는 가격이면 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공주에는 호재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이제 여름 성수기가 됐습니다. 휴가 시즌이 맞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여행주나 항공주는 반등 모멘텀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제 뭐 여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출장이라든지 뭐 해외로 출국하는 출국률은 계속해서 성장하는 모습들, 평균 한 연평균 10% 정도의 성장은 계속해서 꾸준히 이어져 왔거든요. 경기가 나빠도 출국률은 계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기대해 본다면 현재 시점에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 추가 반등 가능성을 열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반면에 저가항공주도 오늘 같이 올라가기는 합니다. AK홀딩스라든지 뭐 TA홀딩스 같은 종목들인데 지금 대형 항공사에 비해서는 밸류가 훨씬 더 높은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가 항공사보다는 항공주를 접근을 하신다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 쪽으로 관심을 조금 돌려보시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어제 정유주에 급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반등이 없습니다. 유가가 역시 추가적으로 더 밀렸기 때문인데 향후 유가 전망을 어떻게 하시는지 같이 한번 얘기 들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가가 뭐 계속해서 급락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저는 현 시점에서 반등을 시도하거나 횡보하거나 그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0불 정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하반기에 상반기보다 수요가 둔화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적어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을 좀 가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가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떨어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그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국가 자체가 별로 없습니다. 사우디라든지 뭐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는 오펙국이라고 하더라도 마진을 맞출 수 없을 만큼 낮아져 있는 주가예요. 현재 수준의 유가가 계속해서 뭐 이어지기는 사실상 좀 쉽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정유주는 지금 매도할 때는 아니라고 봐요. 물론 차트상으로 보면 이제 추세는 무너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시점에서 이제 반등 시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될 섹터가 정유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오늘 보시면 정유주가 지금 3%대, 2%대 정도 밀리고 있는데, 그래도 국제유가 떨어진 거에 대비해서는 저는 선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말은 시장 참여자들이 앞으로 유가가 계속해서 떨어질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관점을 주가가 반영시키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 시즌인데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 실적이 좋아질 만한 섹터나 종목들이 별로 없습니다. 정유나 화학, 일부 제약주만 실적이 좋아질 것 같은데 정유주가 확실한 턴어라운드를 보여줄 것 같아요. 특히 SOL 같은 경우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 한 2배 정도 실적이 크게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가까워질수록 정유주는 반등을 시도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SOL 차트만 보시면은 이제 차트는 단기적으로 좀 무너지긴 했지만 외국인의 수급이 계속해서 유입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지금 외국인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장은 하락하고 있는,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겠지만 반등을 시도하는 시점에서는 분명히 공략을 해볼 수 있을 만한 종목군, 섹터군이 정유주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반등 나오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유주 얘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얘기해 주셨었던 항공주에 대해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지금 시점에서 좋게 봐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일바이오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유중통에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일바이오
제일바이오가 지금 중국의 동물의약품 시장에 뭐 진출한다라는 소식인데 원래 영위하고 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그 사업을 중국으로 뭐 확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 있어서 유상증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주주가치 맞네요. 희석이라는 부분은 정말 뭐 성장성 물론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기는 한데 혹시 과거에 어떤 트라우마?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유상증자라는 게 참 기존에 예측하기도 어렵고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잘 분석을 해놨어도 그 한 주의 가치가 그냥 희석돼 버리는 거니까 아무래도 증시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어렵게 하는 게 유상증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항상 유상증자를 하면은 제가 규모를 살펴봅니다. 규모가 146억 정도인데 얼마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일바이오가 큰 기업이 아닙니다. 시가총액이 480억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시가총액의 이제 3분의 1 정도의 유증이니까 분명히 상당한 규모의 유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중국의 동물의약품 시장은 한국보다 60배 정도가 크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바이오가 지금 동물의약품 중국 수출에 있어서는 국내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 유통망을 바탕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둘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주주가치 희석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단순히 성장성만 보고 현재 시점에서 제일바이오를 공략하는 건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도 초반에 급등 후에 지금 음봉을 만들어내려는 모습이에요. 현재 시점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더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눌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점에서 제일바이오는 그냥 보유하신 분들만 조금 가져가시는 그런 전략이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유중을 싫어하시는 우리 오현주 멘토의 제일바이오 분석이 있었습니다. 자, K탑 30에 선정된 기업들이 오늘 아침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인데요. 예외는 아모레퍼시픽이 되겠고요. 아모레퍼시픽은 선정 소식 이후에도 오히려 4% 넘게 밀리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선정 이후에 이 좋은 분위기 고스란히 주가로 연결시키는 종목이 바로 셀트리온 그리고 관련해서 셀트리온 제약도 있겠고요. 다음 카카오도 K탑 30에 포함이 됐습니다. 사실 다음 카카오는 한 13만 원대 중반 정도가 끝이 아니겠느냐라는 얘기도 이 자리에서 한번 나온 바 있는데 지금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세네 종목 한번 살펴주시죠. 네, 아무래도 K탑 이제 30에 이제 그 유일한 이제 코스닥 이제 상장사랑은 바로 셀트리온과 지금 다음 카카오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셀트리온과 다음 카카오는 앞으로 어느 정도 좀 성장성이 가장 높다라는 점입니다. 지금 일단 뭐 셀트리온의 경우는 미국의 이제 램시마 이제 FDA 승인을 좀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셀트리온은 이제 과거의 경우 이제 공매도 세력이라든지 어떤 좀 부정적인 인식이 조금 자리가 잡긴 했지만은 이런 부분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주가도 좀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셀트리온이 어떤 이제 그 바이오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앞으로도 크게 이제 그 성장성을 좀 지니고 있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의 경우 단기적으로 본다면 그래도 충분히 전 고점 부분이 97,000원까지 도달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가 예전에 이제 과거 어떤 좀 부정적이었던 좀 인식들이 좀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고 있고 이러한 좀 램심한 승인을 앞두고 나서 어느 정도 이러한 데 이제 회사에 대한 기대감이 점차적으로 더 커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셀트리온의 경우는 좀 중장기적인 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 이제 셀트리온 지금이라도 좀 진입을 해야 되는 구간인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지금 셀트리온의 경우는 사실 신규 진입 가능하기는 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은 지금으로선 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좀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한 구간 정도 좀 상승 그 랠리를 좀 이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소폭의 좀 조정에 나올 가능성이 높고 지금 당장보다는 한 이제 7만 원대 좀 후반 정도까지 조정이 나온다면은 그때는 한번 좀 접근이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로서 좀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이평선으로 봤을 때 좀 21선으로 좀 대응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사실 오현지 멘토님도 같은 생각이신지 셀트리온 지금 매수는 조금 그렇고 7만 원대 정도 후반 내려와야 살 수 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셀트리온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으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다. 바이오시밀러의 최강자 떨어질 때 모아가서 위에서 팔면 된다. 이 종목 아주 트레이딩으로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종목인데 현재 시점에서는 사실 접근하기 약간 애매한 가격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전에 셀트리온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렸을 때 한 7만 원 부근까지
내려왔을 때 이제 떨어질 때 모아가는 관점, 그리고 올라갈 때 9만 원 부근에 근접해 갈수록 조금씩 이제 매도를 하는 관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주가가 84,300원 구간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전고점인 9만 원 부근에 근접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이 이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된 주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9만 원을 갑자기 크게 퀀텀 점프하기는 당장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신규적인 접근은 기다리시는 게 맞겠고 보유하고 계신 분들만 조금씩은 차익 실현을 해야 되는 구간이다. 하지만 셀트리온이 절대 나빠서 차익 실현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하면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래저래 두 분의 말씀 종합해 보면은 셀트리온 지금 주가의 어떤 현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 신규 매수보다는 오히려 슬쩍슬쩍 갖고 계신 분들이 현금화하기에 괜찮은 주가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다음 카카오가 사실 셀트리온하고 같이 오르면서 오늘 코스닥을 좀 끌어올리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네, 그러니까 다음 카카오도 조금 한 13만 원대가 거의 좀 매물이 쌓여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분석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지금 13만 원 좀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다음 카카오의 경우도 지금은 어느 정도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부담스러운 구간이지만 만약에 단기적인 관점이 아니라 중기적인 관점을 대응을 하신 분들이라면 저는 16만 원 정도까지 목표가를 설정을 해드려보도록 저는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왜냐하면 이제 다음 카카오를 제가 왜 이렇게 조금 높게 잡느냐면은 사실 하반기에도 여러 가지 좀 서비스를 좀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의 경우 카카오 택시가 어느 정도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서비스가 흥행을 얻고 있고요. 하반기에는 제가 어떤 이제 소식들을 접해 보니까는 이제 뭐 카카오 대리라는 뭐 그런 이제 서비스도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예, 또한 이제 최근에 카카오톡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되었는데 이 카카오톡 안에서도 좀 검색을 할 수 있는 기능이 또 생기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카카오톡을 이용을 하고 있는 이용자 수가 워낙에 많긴 하지만은 이런 부분 본다면 충분히 카카오를 통해서 어느 정도 큰 성장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좀 중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실 분들은 16만 원 정도까지 제가 올해 하반기 정도까지 목표까지 이렇게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그 다음 카카오를 조금 이제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은 한 14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에 이 정도에서 한 차례는 좀 수익 실현을 해도 되는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카카오 지금은 사실 신규 매수하기는 조금 약간은 좀 부담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이 종목의 경우는 이제 그 매수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홀딩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6만 원까지 목표가 다음 카카오 제시해 주셨어요. 근데 의외로 아모레퍼시픽은 똑같은 뉴스에도 다르게 반응하면서 밀리는데요. 사실 오늘 이렇게 밀려버리면 소위 쌍봉에 밀리는 그런 패턴이 나오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아모레퍼시픽은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 사실 셀트리온의 다음 카카오 미래의 어떤 성장 동력이라는 먹거리를 좀 충분히 마련을 해 놓았지만 사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조금 화장품에 좀 국한이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을 통해서 오히려 성장보다는 좀 안정적인 매출, 꾸준하게 좀 매출을 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이와 전에 아까 말씀드린 종목과는 좀 다른 패턴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이 이런 좀 성장보다는 좀 안정적인 매출에 좀 국한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은 최근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매출이 좀 감소를 한 상황입니다. 매출도 감소를 했었고요. 또한 이제 예상과 다르게 면세점 부분에서도 조금 소폭의 좀 매출 감소가 나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오프라인 채널 부분에서 상당히 좀 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사실 아모레퍼시픽 2분기 실적을 좀 앞두고 있는데 사실 2분기 실적이 그래도 조금 예상보다는 좋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조금 여러 가지 좀 그 내수 경기가 좀 부진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매출 부분에 대해서도 좀 부진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일단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이런 매출 부분은 좀 단기적으로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다시 한번 좀 매출 부분은 좀 회복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손절 라인을 제가 단기적으로 한 39만 원 정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39만 원 정도 한 61선 부근인데 워낙 좀 이평선이 좀 모여있는 자리이기도 하고 만약에 39만 원을 이탈을 한다면은 그때는 좀 아쉽지만 좀 정리 의견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는 어떤 좀 실적에 대해서 큰 우려감이라든지 그런 거는 좀 걱정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 만약에 올해 좀 하반기까지 좀 지켜보실 분들은 제가 목표가 45만 원 정도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아모레퍼시픽 얘기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K탑 30에 편입된 종목들 오늘 모두 다 웃고 있는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네요. 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코스피가 2060을 살짝 하회했다가 다시금 챙기고 있는 시점인데 락앤락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실 락앤락은 최근에 중국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금 부각되고 있는 그런 중인데요. 오늘 아침자 지금 현재 윗꼬리가 좀 달려서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도 6%, 조금 전에 9% 가까운 급등세가 있었습니다. 락앤락의 오늘 선전에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요. 서린바이오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약 납품 중이라는 사실을 알려오면서 역시 두 자릿수로 급등하고 있는데요. 두 종목은 오현진 멘토님이 분석해 주시죠. 네, 락앤락이 아주 전형적인 바닥권 턴어라운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동안 뭐 중국의 짝퉁 밀폐 용기가 있다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많이 위축됐고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의 짝퉁 용기 때문에 우리 실적이 안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반발 기사도 내긴 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뭐 그런 부분이 영향을 미쳤던 미치지 않았던 주가는 그런 우려감을 상당히 크게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밀폐 용기라는 게 그 복제라든지 아니면 생산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 틀만 가지고 있으면 그냥 찍어내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복제품을 충분히 만들 수 있었고 락앤락의 반값 이하로 이제 중국 업체들이 비슷한 제품들을 만들다 보니까 분명히 락앤락의 이런 밀폐 용기의 수요가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있어서는 락앤락이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이 락앤락의 밀폐 용기는 상당히 고급 선물용으로 이제 많이 쓰였어요. 기업들이 기업 특판 선물로 주거나 아니면 고위 간부층에게 선물로 주거나 이것이 이제 락앤락의 용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에 백화점에서만 팔던 락앤락 용기를 온라인이라든지 편의점에서도 중국 편의점이겠죠. 중국 온라인과 편의점에서 충분히 쉽게 볼 수 있어요. 박리담의 전략을 취하기 시작하면서 가격적인 조정을 거치고 그만큼 대중화의 길을 걷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락앤락의 밀폐 용기가 예전보다는 분명히 잘 팔리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중국인 같은 경우 이제 차를 좋아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텀블러의 매출이 중국에서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네. 한국도 이제 뭐 지금도 잘 팔리긴 합니다만 예전에 거의 텀블러 열풍이라고 할 정도로 텀블러가 굉장히 많이 팔렸거든요. 맞아요. 저희 집에도 한 2-3개 있습니다. 쓰진 않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 이제 뒤늦게 또 텀블러 열풍이 불고 있고 차를 따뜻하게 보온시킬 수 있다라는 부분 이 부분에서 락앤락의 기술력을 또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목을 받는 것 같고요. 네. 끝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있습니다. 특히 유아용품 브랜드 헬로베베를 런칭한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이 헬로베베 부분의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지만 어쨌든 중국의 산화 제한 정책이 완화되면서 조금씩이나마 신생아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좋게 보기에는 1년에 5천만 명의 신생아가 늘어날 수도 있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유아용품 브랜드인 헬로베베의 인지도 지금 조금씩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의 매출도 추가적으로 반영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현재 시점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많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제 갭상승을 했기 때문에 약간은 불안합니다만 그동안의 하락폭 생각하면 바닥권에서 이제 올라온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주봉으로 본다면 지금 절대 많이 올라오지 않았어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가져가시는 관점을 이제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약간 조정이 있게 되면은 이제 뭐 신규적인 진입도 가능할 수 있을 만한 건 종목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린바이오를 한번 살펴볼까요? 네, 서린바이오 오늘 14%대 급등하고 있는데 이제 관련된 이슈를 한번 좀 살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언급드렸듯이 저는 주가가 향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을 미리 반영한 것이다. 예를 들면 증권주가 많이 올라가면 향후 주가가 오를 것처럼 기대하는 것이다. 정유주가 상대적으로 덜 떨어지면 유가가 더 안 떨어질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네. 이번에 서린바이오가 올라간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시약을 공급한다. 이 이슈가 터지면서 지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서린바이오 측에서도 말을 했어요. 우리가 삼성바이오로직스에만 납품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의 이제 그 제약업체에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납품하는 양은 너무 작기 때문에 매출로 잡히지도 않는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4%, 15% 정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부분은 어쨌든 제일모직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강력하게 키울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서린바이오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어요. 지금 제일모직 같은 경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6% 보유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4.9%를 보유하고 있는데 합병을 하게 되면 두 지분이 50%가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제일모직이 강력하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바이오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제가 셀트리온을 긍정적으로 보듯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똑같습니다. 바이오 시밀러 업체 1, 2위를 다투는 업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게 보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제일모직이 앞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계속해서 키운다면 관련 업체에 이제 납품하는 이제 업체들 예를 들면 서린바이오 같은 기업에도 수혜가 가지 않을까. 그에 따른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뭐 서린바이오는 사실 지금 관점에서 접근할 수는 없겠죠. 이전 고점에 좀 부딪히고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기존에 보유하신 분들만 계속해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바이오시밀러 부분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많은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을 계속해서 찾으려는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린바이오 내용은 정말 좋다라고 얘기해 주셨었는데 오늘 또 급등을 한 종목이어서 신규로 매수할 자리는 아닌 것 같네요. 파인테크닉스라고 예전에 휴대폰 부품주로 언급 많이 해드렸던 이 종목이 화장품 케이스 사업에 진출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었죠. 오늘도 상승하려 했었다가 지금 음봉으로 전환되고 있긴 한데 파인테크닉스 신사업 부분을 어떻게 분석하느냐 얘기를 좀 들어봐야 주가 해답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홈쇼핑이 오늘 실적 부진 전망 때문에 52주 신저가인데요. 홈쇼핑 종목들이 거의 다 이렇습니다. 중간에 사실 내추럴 엔도텍발 안 좋은 그런 내용들도 좀 홈쇼핑 쪽에 돌발 악재가 있기도 했었었는데 파인테크닉스부터 보고 홈쇼핑 전망 간략하게 해주시죠. 네, 파인테크닉스가 이제는 그 장 초반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이제 다시 한번 좀 하락 반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네. 그 화장품 케이스 사업으로 좀 어느 정도 사업을 다각화를 하면서 이러한 기대감이 장 초반에 좀 반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파인테크닉스가 이제 화장품 케이스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뚜렷한 계획을 내놓고 이런 부분을 한 거는 사실이긴 하지만은 지금 파인테크닉스의 경우는 이제 화장품 케이스 사업이 본격적으로 좀 진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일시적으로 좀 기대감으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여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은 약간의 좀 어떤 실망 매물이 좀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파인테크닉스가 화장품 케이스를 이제 중심으로 해서 중국 시장에도 좀 진출한다는 이런 계획을 내놨지만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지켜봐야 할 단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제 막 사업을 좀 시작을 하는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으로서 이제 기대감보다는 조금 더 이런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낼 수 있는지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파인테크닉스의 경우가 일단은 뭐 어떤 이제 추세로 완전히 꺾인 건 아니지만은 만약에라도 한 21선 부근인 한 4,500원 정도로 좀 단기적으로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이때는 조금 어느 정도는 좀 정리를 하고 나오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요. 지금 4,500원 선에서 거의 5,000원 사이 이 구간에서 워낙에 좀 큰 매물대가 쌓여있기 때문에 당분간으로서는 이 매물대 구간에서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 나갈 것으로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계실 분들이라면은 박스권 상단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수익 실현하는 전략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홈쇼핑주의 부진 원인은 실적 때문이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를 어디까지 밀어낼지가 관건입니다. 아마 갖고 계신 특별히 연세가 좀 지긋하신 투자자분들께서는 갖고 있지 뭐라고 하실 텐데 계속 지금 흐르고 있거든요. 네, 지금 홈쇼핑주의 경우가 뭐 백수 사태도 그렇고 메르스 사태로 여파로 인해서 상당히 좀 매출에 대해서 워낙 좀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홈쇼핑주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현대홈쇼핑의 경우는 오늘 이제 신저가를 기록을 하기도 했고요. 지금은 사실 신규 매수는 좀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추가적으로 어떤 조금 그리스 여파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시장이 좀 불안정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문제는 지금 이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인데 네네. 사실 현대홈쇼핑이라든지 뭐 여타 이제 홈쇼핑 주의 경우는 지금 당장 만약에 손절을 좀 못하시는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만약에라도 좀 전저점을 이탈을 하게 된다. 내 일장에서라도 전저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꼭 비중이라도 좀 줄이시라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수 지금 일단 어느 정도 좀 주가가 갑작스럽게 좀 급락세를 이어왔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이라도 한번 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좀 나온다면은 그때는 다시 한번 소폭 이제 발을 좀 빼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네네. 사실 홈쇼핑 주의 경우는 지금보다는 사실 조금 하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좀 매출 부분이 좀 회복세를 보이고 난 뒤에 조금 접근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홈쇼핑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래도 반등이 나올 때마다 틈만 나면 물량을 좀 줄일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람을 보내주셨습니다. 끝으로 두 분께 전략 여쭙고 싶은데요. 먼저 오현진 멘토님께서 전략 봐주셨으면 하는 게 오늘의 상승이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나오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물론 상승폭이 훨씬 더 커서 돋보이고 있습니다만 제약, 바이오 그리고 일부 이슈가 있는 종목들 뺀다면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상승세를 셀트리온과 함께 뺀다면은 이 반등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종목으로 이어지고 있나 좀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앞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제 하락으로 인해서 이미 추세가 꺾였고 심리도 상당히 위축돼 있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오현진 멘토님의 의견은요? 저는 지수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떨어지거나 크게 올라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한적인 박스권 장세의 증시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스가 완전히 디폴트 쪽으로 가거나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변동성을 주겠죠. 하지만 그리스 리스크는 변동성 요인이지 시장의 상승이나 하락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 지수는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역시 개별적인 종목을 찾는 데 집중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역시 개별 종목 찾는 데 포인트를 맞춰본다면 지금 시기에서 딱 맞는 게 뭐 2분기 실적 개선주 네. 빼놓을 수 없겠죠. 앞서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2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보이는 섹터 대표적으로 정유화학주가 있거든요. 그런데 간밤에 이제 국제유가가 급락하면서 정유화학주가 좀 조정을 보이고 있단 말이죠. 2분기 실적 시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런 종목들이 다시금 반등을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가 워낙에 낮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자체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역설적으로 시장의 수급이 그 몇 개 안 되는 호실적 종목에 오버슈팅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실적 개선 기대주를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섹터적으로는 이제 뭐 정유화, 이제 화학, 뭐 제약 같은 종목들 말씀드릴 수 있겠고 개별주를 한번 짚어보자면 담배 수요 개선에 의해서 실적 턴어라운드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는 KTNG라든지 아니면 앞서 시황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오리온 이런 종목들이 개별적으로 호실적을 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관련된 이제 섹터와 종목군에서 종목을 한번 선별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에 대해서는 너무 크게 우려하지 마시고 모멘텀, 개별 모멘텀을 가진 종목을 찾는데 조금 주목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별히 오늘 삼성전자가 포문을 열어준 실적 시즌을 감안해서 정유화학 밀리지만 좋아 보인다라고 하셨었고요. KTNG 오리온이라는 개별 실적 호전주도 콕 집어주셨습니다. 특별히 종목 감사드리고 김진경 연구원님은요? 네, 지금은 이제 개별 종목별로 좀 대응이 필요할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 우려감이 워낙에 좀 크게 좀 반영이 되기도 하였고요. 네. 오늘의 경우는 삼성전자가 좀 기대치에 못 미친 실적을 내놨기 때문에 사실 일단 시장 분위기에 좀 흐름을 타는 것보다는 개별 종목별로 대응이 필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어떤 이제 그리스 사태의 경우가 이제 뭐 최악의 경우 그레시트까지도 좀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코스피 지수의 경우는 좀 생각을 했던 것보다는 좀 견조하게 흐름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의 경우는 좀 크게 이제 급락하는 모습 보였지만 오늘은 소폭 이제 반등하려는 노력을 보여지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그리스 우려감이 거의 한 6개월 정도 한 코스피 그 지수에 좀 많이 반영이 되었었는데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다 보니까는 지수 자체에도 좀 내성이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뭐 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신 것보다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워낙에 좀 실적 시즌인 만큼 사실 실적별로 종목에 대응을 해야 하는 게 바로 사실입니다. 실적 개선주 위주 그리고 상당히 좀 낙폭 과대된 종목 위주로 좀 접근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이미 올라왔던 종목들은 어느 정도 이런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이 이미 좀 반영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올라왔던 종목보다는 아직까지 이런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지 않은 종목 위주로 접근을 하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실적이 좋아지는 건 확실한데 아직 주가는 많이 오르지 못한 종목 정말 골라가 진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종목 얘기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황망의상 두 분의 도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JB스탁의 김진경 연구원, 샘플러스 오현진 멘토 함께해 주셨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도 안 사고 기관도 안 삽니다만 개인의 나홀로 매수만으로 양시장이 기술적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760선, 코스피도 2060은 회복했네요. 증권사의 목소리 한데 모아봤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의 의견부터 그리스 사태가 터지면 주식을 사라 이런 공식을 아예 만들어주셨고요. 변동성을 확인한 후에 단기 트레이딩으로 임해보자 하셨습니다. 역시 제약 바이오 가장 좋게 보시는 최희승 차장 의견 첫 번째로 봤습니다. 이어서 정영호 과장님의 의견은요. 그리스가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낙폭 과대 인식에 따라 오늘 시장이 올라오는 것이다 분석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팀장님의 의견 보죠. 실적 시즌에 오늘 본격 돌입을 했는데 저유가 수혜주 관심 갖자 하셨습니다. 오늘 항공주가 급반등하고 있는데 당초부터 항공주는 좋게 봐오신 분입니다. 안상현 대리의 의견 끝으로 볼까요? 그리스 리스크 그리고 실적 시즌으로 만약에 하락한다면은 하락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이 유효하다 이런 의견 사자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네, 그리스 얘기도 많았고요. 실적이란 키워드도 찾아볼 수 있었고 빠지면 사자 의견도 있었는데 오늘은 이 가운데 정영훈 과장님 연결해서 자세한 전략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그리스 사태 우리가 3년 만에 최대 낙폭 코스피 기준 50포인트를 사실 반납을 했었는데 미국은 별로 안 빠졌고 어제 너무 많이 빠졌다 인식 때문인지 오늘 올라오긴 합니다. 기술적 반등 이상의 의미가 있는 날일까요? 우선 어찌됐든 간에 지금 그리스 이슈에 대한 부분은 일단 한 차례 반영이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단기적으로 좀 악재는 좀 소화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좀 그리스가 좀 적극적인 좀 협상 의지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낙폭 과대에 대한 그런 좀 인식이 좀 커지지 않았나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좀 그리스 이슈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은 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변동성이 좀 확대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주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늘도 지금 현재 시장은 좀 반등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지금 거래소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 동반해서 지금 순매도세에 지금 나서고 있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만큼 아직까지는 시장이 안정적인 좀 상승 기조로 접어들기는 조금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유로존의 정상회담을 좀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요. 만약에 이제 유로존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시장이 좀 급반전할 그런 좀 가능성도 높은 시점이지만 반대로 이번에도 또 협상이 좀 지지부진하게 또 연기가 된다라고 한다면 재차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질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좀 시장을 좀 예측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유동성은 좀 매우 좀 풍부한 상황이고 지금 정부에서도 지금 추경을 지금 편성한 그런 좀 상황이기 때문에 여전히 현재 시점에서는 만약에 변동성 확대를 오히려 좀 이용할 만한 그런 좀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조정 시 매수 관점 대응이 여전히 좀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여전히 좋게 보시는 건 대형 수출주이신지 궁금한데 자동차를 좋게 보셨으니까요. 끝으로 짧게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지금 현재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최악의 그런 시장에서 최악의 업종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계속해서 시장에서는 좀 이번 2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과 함께 중국 시장의 좀 부진 이러한 부분 때문에 계속 좀 약세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환율이 좀 우호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환율 부분에서 역시나 자동차 쪽에서는 좀 호재를 좀 만나지 않을까 그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현재 시장에서도 가장 좀 저평가되어 있는 업종이 바로 이제 자동차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분기가 지나고 이제 3분기가 들어가는 시점인 만큼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좀 관심을 지속적으로 좀 가지시면 좀 하반기에는 좀 좋지 않을까 여전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는 최악의 상태를 오히려 통과하고 있는 이제 좋아질 일만 남았다라시면서 환율 측면도 긍정적이다. 자동차 여전히 하반기 보고 매수에 나서도 좋겠다 전략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정영훈 과장님의 분석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반등 주고 있고요. 하루 만에 코스닥은 더 큰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선물 시장 쪽 분위기는 어떨지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옵션 만기가 껴있는 이번 한 주 첫날이었던 전일 의외로 많이 밀렸더라고요. 250도 깼고 거의 저점에서 끝이 났는데 오늘 아침 반등이 어느 정도로 나와주는지 필요한 전략까지 수급 먼저 보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수급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현물 909억 순매수, 외국인 670억 순매도, 기관 218억 순매도 중이고 선물 수급 개인 625계약 순매도, 외국인 576계약 순매수, 기관 282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개인 콜옵션 2만 34계약 순매수 중이고 풋옵션 28,171계약 순매수, 외국인 콜옵션 1,361계약 순매수, 풋옵션 4,277계약 순매수 중입니다. 기관 콜옵션 23,927계약 순매도 중이고 풋옵션 34,041계약 순매도 중인데 일단 지금 수급 쪽으로 보면은 전반적으로 약간 혼조세 양상을 좀 띄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요 거래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1차 저항선이 252, 상승 2차 저항선이 255, 하단 1차 지지선이 248, 하단 2차 지지선이 245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어제 시장은 옵션 만기주를 맞아 변동성이 좀 크게 확대된 모습을 보여줬는데 개파락을 3포인트 했고 첫 1시간 시가 대비 약 1포인트 추가 하락, 10시부터 2.5포인트 상승 이후 고점 대비 약 5포인트 하락하면서 마감하는 어려운 시장의 모습을 어제 좀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시장은 갭상승 이후 좀 혼조세 모습으로 좀 진행되고 있고 아직 수급이 좀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오전 10시 15분 기준 어제 저가 돌파 시에는 매도로 진입을 하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으면 249 이하로해서 매수를 한번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좀 유리한 포지션을 잡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까지 하락 마감을 하면 중기 하락장으로 좀 전환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은 사실 강한 상승장 확률이 높은 날이나 어제 크게 시장을 좀 휘두르면서 하락한 모습 때문에 현재는 시장 참여율이 좀 저조하고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까지는 아직 일봉 5일 이평선이 20일 이평선을 깨고 내려오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아직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외국인이 상승 포지션을 취하고 10시 15분과 11시 반 두 시간대에 전일 저가가 돌파되지 않으면 매수를 좀 잡으시고 기준 시간대에 저가 돌파가 확인되면은 매도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일 저가 248.25 깨는지 안 깨는지 여부에 따라 매수 매도 전략이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오늘까지 하락하면 중기적으로 하락장으로 갈 수 있다라는 팁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샘플러스 손석빈 멘토님의 선물시장 전략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양시장 어제 많이 빠졌었는데 일단 그리스 악재를 좀 털고 하루 만에 반등을 줍니다. 삼성전자 2분기 잠정 실적 6조 원대 후반 나왔지만 일단 주가도 반등하고 있네요. 셀트리온도 K탑 30에 편입됐다는 소식에 급등하면서 코스닥을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출발 증시 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